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매일 고민하고 노력하는 건강장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채소, 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가지는 흔히 볶아 먹는 채소로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 가지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녹슨 혈관을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지는 과연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효능, 조리법, 보관법,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장수도 많이 소개해주세요. 가지는 보랏빛의 색상부터 그 건강에 대한 효능이 돋보이는 채소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토시아닌과 나스닌의 역할을 살펴보면 가지의 대표적인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나스닌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나스닌은 세포막을 보호하며 특히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성분들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며 뇌에서 철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 알츠하이머병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해 안토시아닌은 동맥경화의 주범인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혈관 내벽의 손상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뇌 건강에도 나스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스닌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의 과도한 축적을 억제하여 신경계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가지에 풍부하게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체내의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해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가지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식사 후 혈당 급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상처 치유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하여 몸을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가지의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며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가지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는데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가지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 내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 추출물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동맥경화의 초기 단계를 늦출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측면에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가지를 포함한 식단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지의 나스닌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여 혈관 내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 강화 효과도 있으며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 가지는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이 가지를 정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지를 생으로 섭취하면 가열 과정에서 손실될 수 있는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의 안토시아닌과 나스닌은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그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가지 샐러드로 먹는 방법을 소개하면 가지를 얇게 썰어 샐러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 특유의 식감과 함께 신선한 채소들과의 조화가 일품입니다. 드레싱으로는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사용해 심플하면서도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가지 스무디로도 활용 가능하며 생가지를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지와 바나나, 시금치 등을 함께 블렌더에 갈아주면 혈관 건강에 좋은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아몬드 우유를 더하면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쌈채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가지를 쌈채소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깻잎이나 상추 대신 생가지로 다양한 음식을 싸서 먹으면 특유의 풍미와 건강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지를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리법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조리법에는 가지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이 방법으로 가지를 슬라이스하여 오븐에서 구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지의 풍미가 더욱 깊어지고 식감이 부드러워집니다. 구운 가지에 허브와 올리브 오일을 더해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가지를 두껍게 썰어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소금과 후추를 뿌려 200도에서 15분간 구워줍니다. 구운 가지에 파슬리와 다진 마늘을 뿌리면 더욱 맛있는 가지 구이가 완성됩니다. 찜 요리로도 가능합니다. 찜은 가지의 식이섬유와 수분을 보존하면서도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찐 가지는 소화가 잘 되고 다양한 소스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레시피 예시는 가지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찜기에 넣고 10분 정도 쪄줍니다. 찐 가지에 간장, 참기름, 다진 파를 섞어 간단한 양념을 더해보세요.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로는 올리브 오일에 가지를 볶으면 영양소를 지키면서도 맛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채소를 더해 볶으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시로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가지와 양파, 파프리카를 넣어 볶아줍니다. 간장과 약간의 설탕을 더해 아삭한 채소 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절임 요리로도 활용 가능하며 가지를 절여서 섭취하면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독특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식 가지 절임이나 피클은 그 자체로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절임 레시피는 가지를 얇게 썰어 소금에 절인 후 식초와 설탕, 약간의 간장으로 만든 절임 소스에 재워 보관합니다. 이 절임 가지는 샐러드나 밥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관 방법에 따라 가지의 신선도와 영양소 보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하며 가지는 냉장고에 채소 칸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가지를 신문지나 종이 타월로 감싸서 보관하면 수분을 유지하고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 팁으로는 가지를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면 더욱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냉동 보관도 가능하며 가지를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 보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냉동 후에는 식감이 다소 변할 수 있으므로 해동 후 볶음 요리나 스튜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으로 가지를 썰어 가볍게 데친 후 냉동하면 해동 후에도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냉동한 가지는 수프나 볶음 요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조 보관도 가능합니다. 가지를 얇게 썰어 건조시키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건조 가지는 물에 불려 요리에 사용하거나 차로 끓여 마실 수도 있습니다. 건조 가지를 활용한 차는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건조한 가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은은한 맛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가지는 많은 건강 효능을 제공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섭취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가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지를 처음 섭취할 때는 소량을 시도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으로는 가지 알레르기는 입술의 가려움, 두드러기, 복통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옥살산 함유로 인해 가지는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어 신장 결석에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살산은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안으로는 신장 결석에 위험이 있는 분들은 가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적정량을 섭취하며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가지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장운동이 과도하게 촉진되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100에서 200g 정도의 가지 섭취가 적당하며 주 2에서 3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가지를 섭취할 때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지를 찌거나 구워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안으로는 몸이 차가운 분들은 생가지를 섭취하기보다는 볶음이나 찜 요리로 섭취해 소화의 부담을 줄여보세요.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가지의 비타민 K 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 상담이 필요하며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가지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약물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가지의 효능, 섭취 방법, 조리법, 보관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지는 우리 건강에 매우 유익한 채소이지만 그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섭취 방법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지를 더 자주,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저희 채널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